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애착 물건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. 네. 애착 물건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정말 많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요. 저는 딱히 애착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게 없는데 혹시 소장님과 팀장님은 애착 물건 있으신가요? 저도 뭐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.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남모르게 자기만의 무슨 애착 물건, 뭐 엄마가 물려준 거라든가 뭐 애착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애착 물건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와 힘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. 그거 볼 때마다 나한테도 저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. 맞아요. 저는 이제 잠잘 때 껴안고 자는 애착 베개가 있어요. 사실은 반듯하게 제가 누워서 잘 못 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옆으로 항상 자기 때문에 어떤 쿠션 베개를 껴안거나 다리 사이에 끼고 자면 금방 잠이 들어요. 그래서 캠핑 같은 거 갈 때 이럴 때도 사실은 그거를 제일 먼저 챙겨서 가져가거든요. 애착 베개 갖는 사람 참 많아요. 네. 저희 네, 아기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. 뭐 인형이에요? 네, 인형이에요. 그래서 아빠보다 좋대요. 어머나. 아빠가 종종 삐져요. 애착 물건을 꼭 아기에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?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겠죠. 하지만 대부분 아기들은 특별히 좋아하는 물건이 만약 있다면 잠시 엄마나 아빠가 옆에 없어도 이 물건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. 재울 때 또 불가피하게 낯선 환경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을 때 이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. 그래서 이 애착 물건을 영어로는 Transitional Object라고 해요. 잠시 애착 대상을 옮겨 놓는다는 뜻이에요. 또는 이것을 Comfort Object, 위안을 주는 것, 또 Security Object,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이렇게 부르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 잘 자게 하기 위해서 분리불안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착 물건을 갖게 하고 싶다.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애가 잘 때 또 울 때, 이런 때 자연스럽게 아기가 좋아할 만한 것을 아기 옆에 두어보면 점차 아기가 불안할 때마다 그 물건을 찾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. 근데 한번 애착 물건이 생기면 잠시도 옆에서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세탁도 못 하거든요. 이걸 좀 처음부터 대비를 좀 하셔서 애착 물건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두어 개를 똑같은 걸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돌 무렵쯤 되면 애착 물건이 있으면 정말 잠잘 때 낯선 곳에 데리고 갈 때 이 애착 물건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게 될 거예요. 애착 물건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애착 물건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애착 물건이 어쨌든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애착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 양육자를 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아기들에게는 늘 함께할 수 있는 친구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켜주는 소호천사의 느낌도 있으니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른들도 그런 존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애착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? 애착 물건은 뭐 어떠한 딱 상품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. 그리고 뭐 특정 상품을 엄마가 고집할 이유도 없고요. 그런데 아기들이 이제 항상 곁에 두고 특히 아기가 이제 부드러운 촉감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일단 아이가 쉽게 휴대할 수 있고 가볍고 요런 거 같은 뭐 봉제 인형이나 뭐 손수건이나 이런 작은 물건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베개나 작은 담요 같은 거는 재울 때 잠자리에서 잘 통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속삭에도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저희의 알잠에서 슈트가 나왔는데 그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잖아요. 가볍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수면의식 시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아기가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다가 깼을 때 굳이 양육자가 막 일부러 가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애착 물건이 있으면 아기들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수면이 잘 연장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한번 선정을 해서 오늘부터 내 아이 옆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걸 만지면서 안정을 얻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린 연령의 아기들은 애착 물건으로 공갈 젖꼭지를 이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공갈 젖꼭지는 언젠가 끊어야 하잖아요. 맞아요. 네. 한번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면 아기들이 불안할 때 공갈 젖꼭지를 많이 찾는 게 사실이에요. 그렇지만 공갈 젖꼭지를 애착 물건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슬프거나 불안하면 손가락을 빠는 것처럼 공갈 젖꼭지는 빠는 행위에서 위안을 얻는 거잖아요.
더군다나 공갈젖꼭지는 뭐 잘 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보통은 6 내지 12개월 사이에 끊어가는 것을 권장하잖아요. 또 잘 때만 사용한다고 해도 24개월 안에는 반드시 끊어야 하니까 이걸 애착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. 네. 오히려 공갈젖꼭지 의존을 없애기 위해서 애착 물건을 만들어주는 수는 있겠습니다. 그럴 때는 한동안은 공갈젖꼭지하고 애착 인형을 동시에 사용하게 했다가 나중에 공갈젖꼭지만 제거하면 그래도 애착 인형이 없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공갈젖꼭지를 뗄 수 있겠죠. 애착 물건이 있는 아이들 중에 한 7살 이상 되면 이제 슬슬 걱정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이 애착 물을 어떻게 떼야 되나. 때도 많이 타고 빵꾸도 나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거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. 그럼 이건 언제까지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? 진료실에 들어올 때 불안하니까 자기 애착 인형 들고 오는 아이들 참 많아요. 맞아요. 애착 물건에 대한 집착은 만 5세까지는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. 초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고. 만약에 이게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면 불편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시선 때문에 빨리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. 오히려 아이가 아주 과도하게 애착 물건에 집착을 한다면 뭔가 불안하니까 그러겠잖아요. 그 불안한 이유가 뭔가를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죠. 네. 무엇이든지 자연스러운 게 사실은 좋잖아요. 그리고 애착 물건이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애착 물건에 너무 집착할까봐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우리 아기가 돌 이전의 아기이고 애착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양육자분들이 생각이 드신다면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. 아기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적당한 물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